어서오세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부서 리스트 하고 이제 끝을 내드렸고요. 요거 여러분들한테 CRUD를 제가 시켜보려고 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요 DPT 리스트가 쉬우니까 여러분들 DPT 리스트로 하시고요. 일단 요거 데이터 소스 오랜만에 한번 연결하고 시작해 볼게요. 데이터 소스. 자, 일단 MySQL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여기 데이터베이스라는 요 탭에서 데이터 소스 연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접속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접속을 하고 정확히는 요 커넥션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게 이 데이터베이스 탭입니다. 플러스해서 데이터 소스 여기에 MySQL 자, MySQL 여기 있다 그쵸?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 걸 해야지 이제 테스트가 되겠죠. 실제로 배포된 게 아니라. 그래서 로컬호스트에 할 거고 사용자 비밀번호는 루트 그 다음에 MySQL이 되겠죠. 그쵸? 자, 연결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네네. 자, 이렇게 성공 띄우세요. 그쵸? 성공 띄워서 적용하시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스키마는 employees 하고 있어요. employees. 여기서 제가 DPT를 해드렸고요. departments 하고. 근데 이게 쉬워서요. 저는 이제 employees 해드리려고요. 다시 employees로 CRUD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department CRUD를 만드는 걸로 해요. 이걸 만들면 여러분들 이거를 만드는. 그래서 오늘은 2시간 제가 요거 해드리고 2시간 여러분들이 요거 하고 그쵸? 잘 따라오면 요거 빠르게 하고 그쵸?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어제 배웠던 거 한번 쭉 복습도 하고 새로운 것도 좀 배워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했던 거 잠시 켜보면 요 통계 키면 자, 요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쵸? 여기 자, 저 경로 수업도 여기 했고요. 보면 이제 부서 리스트 수업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상세 가기가 이렇게 있죠. 그쵸? 자, 요걸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들 부서 리스트 만들고 상세 가고 상세에서 수정 삭제하고 그다음에 등록 여기 버튼이 있어서 등록 창이 있고 거기까지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려면 포스트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 CRUD 플러스 양식을 제출해서 그것을 이제 파라미터로 받는 수업까지 해볼 거예요. 양식을 제출해서 파라미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요 부서 리스트 말고 사원 리스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JDBC 사원 리스트 수업. 자, 인덱스로 오셔서 인덱스는 어디 있냐면 src 웹앱의 인덱스 html. 자, 지금 우리가 부서 리스트 수업을 했고요.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2개 붙여놓고 JDBC 사원 리스트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그러면 EMP employee 그쵸? EMP 리스트 하면 되죠. EMP 리스트.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할 거니까 DPT CRUD do 이렇게 하죠. 그렇죠? 부서 관리 과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CRUD 그러면 이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호출해서 보고, 좀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호출해서 보고, 만들고, 수정하고, 보고. 그래서 부서 관리 웹앱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현재 여기 웹앱인데, 웹앱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요거 제가 이제 해드릴 거고, 그렇죠? 요것도 이렇게 하죠, 그렇죠? JDBC EMP 리스트 하지 말고 여기도 EMP CRUD 이렇게 하죠. EMP CRUD. 그래서 사원 웹앱 수업입니다. 그렇죠? 사원 관리 웹앱 수업. 관리에다가 CRUD 쓰기 하죠. CRUD. 그래서 오늘 목표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하시려면 알아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서 그것만 하고 갈게요. 그렇죠? 자, 여기 오셔서 밑에다가 H3 div 하고 할까? div H3 get과 post get과 post 차이점. 그 다음에 차이점과 요청 헤더라고 할게요. 요청 헤더 정도. request 헤더라고도 합니다. request body라고 헤더 body라고도 하고. 이제 말하는 말이 request 헤더라고도 하고 또는 헤더 body라고도 하고 본문의 의미예요. body는 본문이다. 헤더는 머릿말. 요청의 머릿말 본문 이런 뜻이겠죠. 요청의 머릿말 본문. 그래서 요청 헤더 정보가 말 그대로 한국말인 거죠. 그렇죠? 요청의 머릿말 본문. 자, 여기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get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get 방식. 여기 지금 링크 또는 URL로 요청하는 것이 get 방식입니다. 그렇죠? 써드릴게요. get은 브라우저에서 자, 링크, 그렇죠? 링크나 URL로 무엇을 하는 것? 서버에 요청하는 것을 get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은 포스트 자, 양식을 제출해서 이때 양식은 폼을 얘기합니다. 폼 태그 이렇게 하죠. 일반 리소스가 아니라 동적 리소스를 요청하는데 동적 리소스를 요청하는데 이 동적 리소스에다가 이 양식에 있는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 get 방식은 URL이나 링크로 리소스를 달라고 하는 행위고 그 다음에 post는 양식을 제출해서 리소스한테 데이터를 전달하는 행위예요. 아셨죠?
데이터를 전달, 그다음에 리소스를 요청. 그렇죠? 좀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그렇죠? 얘는 리소스 주세요. 그렇죠? 또 이러네. 키보드가 이거 병원에 보내야 되나? 에코에다 보내야 되나? 리소스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내 파라미터를 저장해 주세요. 자, 요렇게 두 개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은 뭐예요? 쿼리, 자, name과 age를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주세요라는 뜻이고, 그렇죠? 만약에 양식을 제출하면 요거를 저장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저장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자, 근데 이제 보통 저장이 아닐 수도 있어야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약간 뭐랄까 비약적으로 설명을 한 거였죠. 요게 지금 제대로 된 설명이고요. 그냥 파라미터를 전달해서 그 해당하는 리소스를 주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비약적으로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저장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였죠. 근데 이제 요게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럼 일단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폼이라는 걸 만들고요. 폼. 자, 양식이니까 폼이 좋죠? 자, 여기다가 메소드를 포스트로 할 거예요. 포스트. 자, 그리고 이 양식을 제출하는 행위를 액션이라 부릅니다. 액션.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행위. 그래서 그 리소스의 위치가 액션에 써져집니다. 여기다가 제가 post study .do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리소스에다가 양식을 제출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아이디 로그인 하는 것처럼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해볼게요. p 태그에다가 라벨에다가 자, for 지우고 아이고 for만 지워야 되는데 input에다가 자, 우리가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는 꼭 input에다가 파라미터 이름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name, user, id. 그러면 이렇게 파라미터가 전달돼요. user id. 자, 그 다음에 value로 자, 기본값으로 경민 이렇게 할게요. 자, 그대로 라벨 복사, p 태그까지 그대로 복사해서 자, 붙여놓고 자, 이번엔 타입을 패스워드라고 하고 패스워드. 자, 얘는 유저 pw 이렇게 하고 1, 2, 3, 4, 5, 6 이렇게 하죠. 그렇죠? 느낌표 골뱅이 이렇게 할까요? 자, 일단 이게 어떤 모양인지 보고 갈게요. 자, 여기 가서 자, 새로 고치면 이렇게 뜨죠. 그쵸? 자, 우리가 라벨을 썼으니까 라벨의 용도를 써야죠. 그쵸? 라벨이니까 여기다가 유저 아이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유저 비밀번호 이렇게 하죠. 그쵸? 자, 이 라벨의 목적은 뭐예요? 여기서 이걸 눌렀을 때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행위죠. 그렇죠? 이 행위를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것을 어떤 이벤트라 부르죠? 상혁씨? 이것을 포커스라 부릅니다. 그렇죠? 포커스 행위라 부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행위를 블러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벗어난 행위를. 자, 이벤트가 실제로 발생을 해요. on focus, on blur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라벨이죠, 그쵸? 이 라벨은 근데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자, 이 라벨을 이렇게도 쓰죠, 그쵸? 여기다가 for라고 하고, 여기다가 id를 쓰고, id를 보통 name이랑 똑같이 쓰겠죠, 그쵸? 자, 이렇게 쓰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어디에 있든, 이 친구가 어디에 있든, 이 친구를 찾아서 포커스를 해주는 거죠. 자, 그쵸? 얘를 좀 극단적으로 엄청 멀리 둬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쵸? 자, 그래도 이렇게 되죠, 그쵸? 이렇게 포커스가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용도로 쓰는 게 라벨입니다. 이렇게. 다시 되돌릴게요. 저는 특별히 이유가 없다면 이렇게 라벨을 안에다가 넣는 걸 좋아합니다. 깔끔하잖아요. 깔끔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ID라는 것을 새로 생성하는 게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ID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넘어가서 요걸 이제 제출해 볼 건데 이 제출이라는 행위를 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서브밋 버튼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다가 피텍 하나 더 만들고 자, 버튼을 만들 건데 버튼은 이제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자, 그냥 버튼이 있고요. 타입이 그냥 버튼. 얘는 그냥 버튼이에요. 아무것도 동작 안 해요. 그냥 버튼. 그 다음에 리셋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버튼인데 타입이 리셋인 친구가 있어요. 얘는 양식 안에서 요 인풋의 데이터 기본값으로 바꿔줘요. 양식 내부의 인풋 값을 기본값으로 바꿔요. 이 최초값이 기본값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본값이란 말이 어려워서 아직 낯서신 분들도 있는데 최초값으로 변경.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서브밋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는 제출. 근데 여기다가 타입을 안 쓰면 기본값이 서브밋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쓰면 이게 서브밋이고 내가 이제 써도 되죠, 그렇죠? 써도 됩니다. 서브밋. 이렇게. 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써놓을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새로 고쳐보면 자, 그냥 버튼은 아무것도 동작 안 하고요. 자, 내가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자, 그냥 버튼 누르면 아무것도 동작 안 하고 리셋을 누르면 이렇게 초기 값으로 바뀌죠. 이렇게 리셋. 자, 초기 값. 초기 값이라고 하는 것은 HTML에 적혀 있는 이 밸류 값이 최초에 생성될 때 있던 이 밸류 값이 초기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출을 누르면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하죠, 그렇죠? post study.do. 자, 이때 보면 파라미터가 없는데, 자, 파라미터가 없는데, 이 파라미터를 URL에 포함하지 않고요. 요청 헤더 정보라는 곳에 숨겨서 보내요. 자, 여기 검사하기 하면요. 자, 검사하기. 띠리. 자, 여기 네트워크까지 가볼게요.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이제 통신할 때만 여기 내용이 뜨니까, 자, 뒤로 가서 다시 이렇게 제출을 눌러볼게요. 제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내역들이 뜹니다. 그렇죠? 이 내역들. 이 브라우저가 통신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내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버에서 야, 너 이 페이지 없어라고 404라고 응답을 했대요. 그렇죠? 자, 통신할 때는 총 보니까
통신 완료는 한 10, 그렇죠? 10 정도 밀리초가 들린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그 렌더링 하는 시간이겠죠? 렌더링 하는 시간은 한 3, 4 밀리초 정도 되긴 것 같아요. 1000분의 3초 정도, 그냥 1000분의 10초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자, 요 시간도 이렇게 뜨고요. 자, 여기 이 친구를 보시면요. 자, 이 친구 쿡 찍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프리뷰가 우리가 이제 렌더링 된 거고요. 여기 보면 헤더라는 친구가 있어요. 헤더. 이게 바로 요청 헤더입니다. 요청 헤더. 내가 서버한테 이런 정보들을 보냈어 라는 거예요. 자, 서버한테 나 요런 리소스 주세요. 근데 통신은 포스트로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응답받은 거고요. 요 요청 헤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냐면 통신을 할 때 기본적인 규약이에요. 규칙 중에 하나인데 이게 펄리시라고 써져 있는 거는 법이죠. 그렇죠? 규법을 지켜야 되는데 자, 내가 내 서버 자, 무슨 뜻이냐면 이 도큐먼트 내에서 다른 서버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로컬호스트 9999라는 서버랑 통신하고 있는데 비동기식으로 네이버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 이게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다움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다움에서 네이버에 있는 정보를 쭉 가져오려고 하면 너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해서 걸리는 규칙이 스트릭 오리진, 웬 크로스 오리진 이런 규칙입니다. 그렇죠? 크로스 오리진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쪽에만 가고 다른 쪽으로는 뻗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움에서는 다움만 하고 네이버에서 네이버만 해라 이런 규칙이고요.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저 이해 못해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응답한 보면 응답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 밑에 보시면 리퀘스트 헤더 정보가 조금 더 있어요. 자, 조금 더 있어요, 그렇죠? 자, 좀 더 있는데, 자, 나는 요런 데이터들을 받을 예정이야, 그렇죠? 이런 데이터들을 인코딩 내역도 쭉 있고요. 자, 요런 인코딩들을 처리할 수 있고, 자, 밑에 보시면 자, 여기가 뭐예요? 호스트가 자, 이제 호스트 이게 서버 내가 요청한 서버 이 서버의 통신한 방식이 HTTP이고요. 그렇죠?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보면 이제 요청한 브라우저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야, 나 요런 브라우저에서 요청했어. 그렇죠? 요 브라우저에 맞게 리소스 바꿔줄 수 있니? 이렇게 브라우저도 있고요. OS도 이렇게 있어요. 나 이 브라우저 맥OS에서 켜져서 요청을 했네.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뭐다? 요청 헤더다. 요청 헤더. 자, 이거는 이제 응답받은 거고. 자, 다시 여기 응답받은 거고 이게 요청받은 거. 그렇죠? 이건 이제 그냥 요 내역들을 정리해서 보여준 게 제네럴. 요 두 개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준 게 제네럴. 응답받은 거, 이 요청한 거. 그래서 요청 헤더라는 곳에 보시면요.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청 헤더에 포함되어야 될 게 이제 이쪽 오른쪽에 빠져 있어요. 페이로드라고 보일 거예요. 페이로드. 자, 요 보면 경민 1, 2, 3, 4, 5, 6 느낌표 골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요 실제로 데이터는 URL 인코드 이렇게 보면 뷰 소스 이렇게 보면 자, 요게 지금 실제로 넘어간 데이터고 실제로 넘어간 데이터 그다음에 요거가 지금 현재 크롬 브라우저가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정리. 자, 요청 헤더가 무엇이냐? 자, 여기 피태그하고 요청 헤더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서버한테 요청할 때 클라이언트 정보를 전달하는 내역이 요청 헤더예요. 서버에게 리소스를 요청할 때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정보를 알려주는 내역이 요청 헤더입니다.
상세한 정보 이렇게 하죠. 클라이언트 정보와 정보 이렇게 하니까 좀 웃긴다, 그렇죠? 클라이언트 내역과, 그렇죠? 클라이언트 내역과 요청하는 리소스에 대한 상세 정보가 요청 헤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헤더 내역을 보고 서버가 응답을 할 건지 어떻게 응답할 건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요 내역을 보고 서버가 판단을 하죠. 자, 그것이 요청 헤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요청 헤더에 크롬 브라우저다. 그러면 HTML의 규칙을 조금 바꿀 수도 있고, 요청 헤더가 뭐 엣지다 그러면 조금 바꿀 수도 있고, 나는 맥OS다 그러면 맥OS에 맞게 조금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 내역들입니다. 그다음에 요청하는 IP 주소, 요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안 적혀 있네 왜? 잠시만요. 요청하는 곳의 IP 주소도 알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IP 주소를 가지고 저장까지 했던 일을 한 적이 있어야죠. 근데 기억이 정확하게 여기는 안 보이는 건가 싶네요. 이 클라이언트의 IP 주소까지도 알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여기는 지금 안 보이고 있고요. 여하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요청 헤더. 그럼 이제 포스트는 어디다가 양식 데이터를 요청 헤더에 포함시켜서 보내요. 포스트는 어떻게 이 파라미터를 요청 헤더에다 포함시켜 보낸다. 자, 이렇게 써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통신하면 파라미터 쿼리 스트링이 되죠. 쿼리 스트링. 요청 헤더에 포함시켜 보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조금 보안을 강화한 거라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비밀번호가 URL에 안 보이죠. 비밀번호가 예를 들어 이걸 get 방식으로 하면 비밀번호가 URL에 보일 거고 포스트 방식으로 하면 URL이 안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이버나 다운 같은 걸 보면 이 포스트 방식으로 통신을 한 후에 그 내역을 네트워크에서 지워버려요. 지워버리면 진짜 파라미터가 안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완전히 보안을 강화하는 식으로 합니다. 해킹을 이 컴퓨터가 해킹 당했을 때 해커가 이 컴퓨터를 계속 감시하고 있겠죠. 그때 이제 비밀번호를 어떻게 해요? 여기 통신한 내역의 URL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 갯방식 한번 볼게요. 그렇죠? 요거를 갯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갯방식. 자, 갯방식 이렇게 하고 자, 뒤로 가서 자, 요거를 제출 버튼 누르면 아이고, 새로 고치고 자, 새로 고치고 제출 버튼 누르면 이렇게 파라미터가 포함돼서 보이죠? 여기 비밀번호가 드러나 버리죠. 근데 이제 비밀번호를 페이로드에 페이로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요청 헤더에다 포함시켜 보내면 안 보이게 되겠죠. 이걸 포스트로 바꾸고 자, 새로 고치고 이거 그냥 저장만 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는 새로 고치고 자, 제출하면 안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받아서 처리하는 것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이거 받아서 요거 처리되는지 자, 여기 포스트 스터디 만들어야 되겠죠. 레슨 06에 포스트 스터디 자,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레슨 06에
포스트 스터디가 됩니다. 자. 스터디는 빼도 되겠다죠? 포스트 메소드 이렇게 얘기하죠. 메소드. 포스트 메소드. 스터디는 뺄게요. 여기 지금 다 스터디는 뺐네 했죠? 포스트 메소드. 짠. 여기가 지금 주소를 가지려면 웹 서블릿. 자, 주소를 가진 동적 리소스가 되려면 extends http 서블릿. 그죠? 내가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post study .do라고 하기로 했죠? 자, 지금은 이제 get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자, do get. 자, 이렇게 하면 오류가 뜰 거예요. 그렇죠? 볼까요? 저장하고. 자, 여기 새로 고칠 때는 이걸로 새로 고쳐야 되겠죠? 웹 서블릿을 만들었으면 무조건 새로 고치면 이걸로. 자, 새로 고침. 자, 이 상태에서 자, 내가 자, 제출을 누르면 지금 포스트 방식으로 통신하니까 405번이 뜨겠죠? 자, 405번. 자, 지금 현재 포스트가 구현 안 됐으니까 이 뜻은 뭐냐면 post study.do는 get 방식만 허용하겠다 이 뜻이죠. get 방식만 허용하겠다. 자, 근데 이제 우린 get 방식을 할 게 아니라 뭘 할 거예요? post를 할 거죠. do post. 자, 문제 없이 뜨나 볼게요. 저장하고 자, 한번 서블릿 등록되고 나면 배포만 다시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배포. 자, 새로 고치는 법 저 따라서 하세요. 혼자서 이상하게 막 하지 말고 계속 껐다 하지 말고 꼭 저 따라서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동작 원리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는 거니까 제가 수업할 때 제일 답답한 부분이 시키는데 혼자 따로 하는 부분이 이게 예를 들어 이제 뭔가 탐험심, 모험심 이런 거면 되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약간 고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세요죠. 일부러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자, 요거 웹 서블릿을 했을 때는 요걸로 새로 고치고죠. 만약에 내용만 바뀌었을 때는 배포만 하고. 자, 배포만 하시라고 했어요. 배포만. 자, 여기 새로 고치면 자, 여기 보면 이런 데 뜰 거예요. 양식을 다시 제출합니다. 요거 왜 뜨는지 알려드릴게요. 양식 다시 제출 확인. 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갈게요. 자, 양식을 다시 제출하면 안 되는 이유. 자, 이유가 뭘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북 A, 그렇죠? 상세 페이지를 볼 거예요. 그러면 꼭 물음표로 BID가 999인 것을 꼭 해야지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예를 들어 경민의 리액트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할게요. 자, 요런 상세 페이지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파라미터는 리액트 수업이라는 것과 고정이에요. 요 두 개 고정. 그래서 get 방식에서 파라미터는 리소스와 대응된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만 바꾸면 이 내역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 8888이면 경민의 자바 수업, 7777이면 경민의 스프링 수업 이런 식으로 요 뭐에 따라서 파라미터에 따라서 리소스가 대응이 되는 거죠. 요게 get 방식입니다. 그렇죠? 예, get 방식. 자, 그런데 이제 포스트 방식은요. 포스트.
자, 제가 로그인인데, 로그인. 여기다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아이디는 뭐, 경민, 비밀번호를 1, 2, 3, 4로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경민으로 로그인된 페이지로 가나요? 그거랑 상관없이 홈페이지로 가나요?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진 않죠. 그렇죠? 그럼 조금 더 다르게 회원가입을 해볼게요. 회원가입. 자, 회원가입. 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경민과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경민 페이지가 뜨나요? 꼭 그렇진 않죠. 그렇죠? 회원가입 성공했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회원가입과 리소스는 대응되지 않아요. 그 심지어 이 리소스들은 수시로 바뀌죠. 그렇죠? 봐요. 내가 이거를 실수로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실패되겠죠. 그렇죠? 또 내가 여기를 상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역 페이지로 가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파라미터들은 수시로 바뀌고 리소스와 대응되는 값을 조회하는 게 아니라 저장하는 용도예요. 이 파라미터는 뭐다? 리소스랑 대응되는 내역을 조회하는 게 아니라 저장하는 용도예요. 근데 겟 방식을 보면 이 파라미터는 리소스와 대응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파라미터가 바뀌었을 때 똑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대응되는 페이지가 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나요?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브라우저가 포스트 방식으로 통신할 때는 야, 너 이 파라미터가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 너가 원하는 페이지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겟 방식은 뭐예요? 딱 보이죠, 링크가.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 쿠팡으로 저렴한 우유가 있어서 내가 상혁 씨한테 이 우유 좀 사주세요 하고 링크를 보내요. 여기에 우유 아이디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또는 우유 검색한 내역이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링크를 공유한 이 내역은 우유 페이지와 대응이 돼요. 자, 대응이 돼요. 그런데 내가 회원가입 페이지를 보냈어요. 그렇죠? 회원가입 페이지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가 특정 페이지랑 대응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자,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A 이렇게 해서 제출했어요. 그렇죠? 자, 여기 파라미터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걸 공유할 수 있나요? 공유할 수 없죠. 여기 지금 내가 공유를 하려면 파라미터가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공유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 파라미터가 없고 어디 있어요? 요청 헤더에만 존재하죠. 그래서 파라미터조차도 없고 파라미터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페이지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양식을 제출했을 때는 세로 고침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다시 이게 무슨 뜻이다? 자, 포스트로 통신한 페이지는 URL에 파라미터가 없고 파라미터와 리소스가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자, 새로 고쳤을 때 원하는 리소스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를 띄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get 방식은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고요. post 방식은 공유할 수 없는 데이터예요. 자, 요거는 뭐다?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post는 공유할 수 없는 데이터. 자, 정확하게 할게요. 공유할 수 있는 리소스라고 할게요. 리소스 주소. 여기는 공유할 수 없는 리소스 주소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최경민으로 로그인하는 리소스 주소를 공유할 수 있나요? 이거 공유되나요? 안 되죠, 그쵸? 최경민으로 회원가입하는 리소스 주소가 공유될 수 있나요? 그렇죠, 안 되죠. 자,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공유할 수 없는 리소스 주소. get 방식으로 통신하는 것은 공유할 수 있는 리소스 주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는 면접에 나올 수 있어서겠죠.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얘기해야 돼요? get 방식은 공유할 수 있는 리소스 주소고, 포스트 방식은 공유할 수 없는 리소스 주소다. 그래서 get 방식은 URL로 뭐를 하는 것? 링크를 연결하는 것이고, 포스트 방식은 파라미터를 동적 리소스에 보내서 그것을 처리하는 곳이 포스트 방식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페이지들을 우리가 액션 페이지라 불러요. 이런 것을 액션 페이지, 액션 페이지 또는 액션 리소스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리소스들의 특징은 이 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처리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액션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 리소스가 뭐라서요? 액션 페이지이기 때문에. 액션 페이지. 자, 이런 페이지들을 액션 페이지라 부릅니다. 그냥 리소스가 아닌 거죠. 그렇죠? 액션 리소스, 액션 페이지라고 부르는 거죠. 자, 파라미터를 보낼 때 쿼리 스트링으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받으면 돼요. 어떻게? 스트링의 유저 아이디는 request.get 파라미터의 유저 아이디. 자, 스트링의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근데 패스워드라고 안 보낸 것 같아. 자, 보니까 저희 가서 봐야 되겠죠? 여기 가서 검사하고 페이로드 네트워크에 자, 새로 고치고 보면 페이로드에 유저 PW라고 보냈다죠. 유저 PW 유저 PW가 되겠다. 유저 PW. 그래서 당신이 보낸 아이디와 PW는 이렇게 하고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페이지는 아니더라.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페이지가 하는 일 쉬었다 와서 해드릴게요. 자, 쉬었다가 오세요. 리다이렉트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잠시 보여주고 리다이렉트 할게요. 자, 쉬었다가 오는데 50분까지 쉴게요.